윤정상 소장이 초대 잠수함 사령관에 임명되자 해 군 안팎에 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첫째는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 준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의 인품을 알기 때문이다. 그와 한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영관급 장교는 내가 지금까지 무신 지휘관 중 단연 최고라며 매사 합리적이고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윤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잠수함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동석한 부사령관 권정석 준장 참모장 권원표대령 제93 잠수함 전대 장정일식 대령 등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더욱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겠다. 그간 분산됐던 기능을 사령부 내에서 통합한 것이다. 우리 잠수함 전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황에서 좀 더 전략적인 지휘가. 잠수함은 은밀함이 생명이다. 자칫 작전이 노출될 수 있기에 자세한 얘기는 곤란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잠수함은 들어가 있다는 거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인근 해역에는 주변국 잠수함이 많다. 잠수함은 공해상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디서 움직이는지는 미군도 우리도 서로 안 가르쳐준다. 우리가 209급 잠수함을 운용한 지 20년 넘었다. 각종 해외 훈련에는 200만 참가시키고 214급은 안 보낸다. 아예 노출하지 않는 것이다. 잠수함의 생명은 소음에 달렸다. 사람마다 개성 있는 목소리를 내듯 잠수함마다 독특한 소음이 있다. 소음이 노출되면 식별되고 추적당하기 쉽다. 일본은 24척 정도 운용한다. 214급보다 훨씬 큰 3000톤급 신형 잠수함들을 갖춰 우리와 수준 차이가 난다.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이니 말할 나위도 없고, 북한도 잠수함을 운용한 지 50년 가까이 된다.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하는 능력을 가졌다. 물론 잠수함만으로 작전하는 건 아니다. 잠수함과 수상함의 역할이 따로 있다.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니 209 잠수함의 수명이 다하는 시기와 맞물려 개발될 것이다. 3000톤급 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이 KSS-3 사업이다. 말하자면 구형과 신형을 1대1로 교체하는 셈이다. 일단 통으로 만들어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안의 장비가 신형이든 구형 이든 탐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구형과 신형 앞에 70에서 80척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이다. 얼마나 조용한 잠수함을 많이 가졌는지 관건이다. 꼭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잠수함이 북한 것보다 조용하고 성능도 우수한 것이 사실이다. 03권에서 만든 잠수함이 대체로 시끄럽다. 나포 한 북한 잠수함을 수리 복원해 3년간 운용해서 유익한 정보를.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가졌다.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잠수함의 소음을 잡아내니까. 그런 정보는 한미 간이 공유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게 연어급이라고 한다. 해당 수역의 수심이, 나조류 등 해저 광경이 어쨌든 우리 영해에 들어와 공격에 성공했다는 건 대단한 능력 아닌가. 잠수함 유역은 인지했으나 지금처럼 대단한 경각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북한이 기습에 능하다. 천안함 피격과 같은 도발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을 반토막 내고 국론을 반토막 내지 않았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연평도 포격 시계
직접 도발보다는 주체가 불투명한 도발을 할 거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은 시인하지 않나. 그런데 천안함은 아직도 부인한다. 그게 잠수함이다. 우리가 쌓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는 거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천안함처럼 당하면 인양도 안 된다. 한번 가라앉으면 끝장이다. 기자가 우리 잠수함이 동해 쪽에서도 활동하지 않나. 이것도 군사 기밀이 인가라고 묻자 참석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부사령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고 농담을 했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전 세계 잠수함이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잠수함 탐지가 매우 어렵다. 서브마린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할 정도다. 214급은 209급보다 성능이 3배 좋다. 수상함뿐 아니라 잠수함 잡는데도 탁월하다. 북한 잠수함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노클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이다. 재래식 잠수함 중에는 최신형이라 하겠다. 장보고 3급은 그간 쌓아온 기술을 결집해 국내에서 건조한다. 주요 장비와 무기체계 추진체계를 완전 국산화한다. 연료전지를 쓰는 214급은 진짜 좋은 잠수함이다. 스노클링 안 해도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으니. 다만 공격 이후가 문제다. 저속으로 달아날 순 없지 않은가. 원자력 잠수함은 30노트 이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1노트는 해상에서 1시간에 2해리를 가는 속력이다. 윤 사령관이 부연했다. 속력도 빠르지만 자망 시간이 거의 무한되다. 탑재한 수소와 탄소 양에 따라 작전 일수가 달라진다. 원자력 잠수함은 해결료가 다 탈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명이 매우 잠수함을 가진 나라라면 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많다. 1차 문제는 해결료인 농축 우라늄을 써야 하는 점이다. 혹시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IAEA 사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성 문제가 있다. 안전한 지상에서 건축물을 지어도 위험하다고. 하물며 물속에 서랴 물속에서 3차원으로 움직이면서 안전하게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비싸기도 엄청 비싸다. 로스앤젤레스급이 20억 달러였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다. 그러니 가진 나라가 몇 안 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정도다. 브라질이 최근 시작했고, 윤 사령관은 수상함을 타다 잠수함으로 옮겼다. 대위 때 고속정 기러기 정장소령 때 유도탄 고속함 109완장을 지내며 지휘관의 역량을 쌓았다. 중령 때 6번째 209급 잠수함 인정운함 함장을 맡으면서 수중 3개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해상과 육상의 작전 관련 유지글을 엉갈아가며 맡았다. 제92 잠수함 전대 장합동 참모본부 해상전력과 장제구 잠수함 전 단장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40명이 한방에서 가족같이 지내니 정이 생기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게. 그런 분위기에 매료돼 다른 부대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많다. 처음 승선에 폐서공포증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다. 상태가 심각하면 상담을 한 후 배에서 내리게 한다. 실제로 내가 탄 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배가 물속으로 들어간 후 한 친구가 아무런 판단을 못했다. 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곧바로 함장에게 보고하고 내리게 했다. 심리적인 문제라 외관으로는 전혀 식별할 수 없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늘리려 노력한다. 어느 나라든 잠수함을 흔쾌히 리타는 장병은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고생하는 만큼
돈을 많이 주는 것이다. 터키에 선잠수함 근무를 하면 연금 계산 때 2배로 가산해준다. 애국심에 만 호소할 순 없다. 함정 수당은 지금도 잠수함이 가장 많긴 하다. 그런데 최근 수상 한쪽이 많이 올라가 격차가 많이 줄었고 특히 부사관 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윤 사령관은 최우선적으로 부사관과 장교 수당의 차이를 줄이려 한다면서도 돈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사령관은 2006년 209급 잠수함 함장으로 해외 훈련에 처음 미국, 일본, 호주, 한국 4개국의 연합훈련 이었다.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145일 걸렸다. 그런데 훈련 중 우리 잠수함만 단 한 차례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호주나 일본 잠수함은 툭하면 고장나서 수리하곤 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 시나리오를 짠 훈련에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건 쉽다. 만 프리플레이를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몇 백마일 밖에서 항모를 찾아 공격해야 한다. 800야드까지 접근해 봤다. 그 지점에서 잠망경을 올리자 항공모함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이 담배를 피우는데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더라. 잠망에서 밑으로 통과할까 하다. 항모 흡수가 워낙 깊어 걸릴 것 같아 돌아서 나왔다. 사진을 찍어 훈련 끝난 후 항모 함장한테 건넸다. 아무 소리 못하더라. 실전이라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상황이니 항모 함장. 얼굴 색이 변할 만도 했다. 일반 전투함은 어뢰 한 방에 반토막 난다. 하지만 항모는 워낙 커서 3발 정도 맞아야 침몰한다고 한다. 미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정리. 스파라 코다 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다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군 관계자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 연구 용역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결과가 상부로 올라갔다는 썰이다. KF-X 에저 레이더 시제 완성에 이어 사거리 800km 현무사 개발 완료. 경항모 급상륙함 건조도 등 아칼 노릇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한다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밀매로서 한국이 보유하거나 개발했으면 하는 워너비 무기 탑10을 열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핵무기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 통신위성 체계 전자전기 무인기 협동 교전 체계 국방 무기 분야 보유와 개발에 탑10을 출연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타보는 밀매라면 어느 정도 의견들이 꿈같은 얘기 같았지만 애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 되어왔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육해공 모두 눈부신 성과물이 한국이 수입 보유하거나 개발한 무기들 외에 언감생심 워너비 어떤 무기가 원잠 핵잠이다. 지금 추진 상황에서 핵무기를 제외하면 가장 중량급 무기도 원잠만